자, 홍콩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콩 부동산 이야기를 왜 할까요? 홍콩이 이제 금융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제가 써는 걸 보면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거. 안 되네요, 펜이.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이 부분. 뭐죠? 트레이딩 파이낸스. 금융 중개라고 저는 보는데, 파이낸스 트레이딩? 트레이드 파이낸스? 뭐 무역 중개, 무역 금융, 뭐 이런 식인데, 이것들이 이제 문제겠죠. 얘하고 뭐 일단 뭐 프로퍼티 이거 부동산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얘가 이제 무역회사들하고 각종 이제 제조사들 돈이 들어가는 거겠죠. 금융 시스템 안에 대출이 들어가는 건데 요게 이제 요 밑에 있는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같이 이제 좀 재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가 좀 튼튼해야 얘가 바탕이죠 거의. 얘가 좀 잘 나갈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08년 이후에 너무 많이 증가를 했죠. 이만큼 증가를 했으니까요. 뭐 부동산 가격이 4배가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모르죠. 다시 봅시다. 자, 여기 가보죠. 다시 또 캡처를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부동산 수익률이라고 나옵니다. 저거죠. 뭐 빌렸을 때 이자율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텐데 보시면 이때는 되게 쌌습니다. 8%씩 나와요. 땅값이 싸니까 그 월세로 갖고 이게 안 됐던 거죠. 월세로 한 8%씩 나왔던 겁니다. 홍콩이 옛날에는 땅이 넓었을까요? 수요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저 때도 수요가 높았습니다. 그쵸? 특별하게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높아진 건 아니죠. 공급이 없으니까 그렇다.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공급이 없지만 가격이 높았지는 않았던 거죠. 이게 지금 요 선이 지금 가격선이고 요게 부동산 수익률 월세라고 보시죠. 요게 부동산 금리인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월세는 올라가지 않고. 자, 이야기 계속 한번 해봅시다. 좀 썼던 걸 지우고서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몇 가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빼먹었던 것들이 있죠. 이 금리라고 했습니다. 요게 금리입니다. 하이리버라고 되어 있죠. 홍콩은행간 금리니까 이때 금리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횡보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금리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가격이 폭발을 하죠. 폭발하다 떨어지죠. 언제죠? 2016년에 중국 이제 큰일 났을 때 이제 그때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금리가 오르고 같이 또 폭발을 합니다. 부동산 항상 오르나요? 아닙니다.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막 오르긴 오릅니다. 오르는 높은데 돈이 많아지면 오르죠. 돈이 많아지면 오르는데 돈이 많아져 적어졌냐 이제 그걸 갖다가 찾기 쉽지 않죠. 물가 오른 게 있으니까 비교하고 뭐 하긴 하는데 급등기가 몇 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때 요때 그리고 지금 여기 나눠지긴 하는데 C, D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중에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금리가 닿았을 시절, 그러니까 수익률과 금리가 달라붙던 시절에는 저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지금 수익률과 금리가 달라붙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살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이제 본토에서 와서 많이 사주면 되긴 하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흥미진진한 시절입니다. 위에도 아까 밑에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밑에서 이제 부동산이 은행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금융 시스템을 이제 무너뜨리면 망가뜨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 하나만 더 보죠. 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이제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실수했습니다. 약간 무리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기간상으로 볼 때 이 부분이죠. 일본 전체 부동산과 중국 아니 홍콩 부동산을 비교를 할 때 비교라는 게 맞는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속도죠. 속도 얼마나 빨리 많이 올라왔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87년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요만큼 올라간 게 중요한데 요만큼 이제 남았다. 아직 갭은 남긴 했어요. 근데 87년부터 요만큼 올라간 것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일본 부동산을 갖다 여러 가지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원래부터 있었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뭐 틀렸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87년부터 90년까지를 버블이라고 봅니다. 90년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버블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꼴찌는 아니야.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3년에서 5년 사이에 얼마나 올라갔는가. 왜 그럴까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올라갔던 얘기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급격하게 뭔가 가격이 올라갔다? 가격이 올랐더니 급격하게 누군가 자금을 조달했던 얘기고 조달한 자금이 되게 튼튼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모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순인지 아닌지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모순이 되죠. 3에서 5년입니다. 3에서 5년 이 안에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금융에서 돈을 얼마나 밀어 넣어줬을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것이 요 위에 아까 그래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봐봅시다. 이 그림이 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87년부터 1990년까지의 일본의 모습입니다. 90년 요쯤 해봐야 되겠죠. 90년 여길 갖다가 이렇게 그어보면 얼추 홍콩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무리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이제 부정 못하죠. 홍콩 뭔가 이상하다. 걔네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까지 별 차이가 없고 이제 16년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게 거품이 아닌가. 일본만큼 올라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게 은행에 무리를 주지 않을까. 무리 주지 않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리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리를 주게 되면은 이 은행이 지원하는 기업들이 엄청 힘들 것이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 부채에 좀 제가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많이 쌓아 올렸죠.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중국 자금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온 돈의 핵심은 이제 여기죠. 홍콩이죠, 홍콩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가능하겠느냐? 모릅니다. 터져봐야 아는 겁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기업 부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 그림자 금융을 때려서 이렇습니다. 경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인류 역사상 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